여러분, 가족기업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혹시 극복해야 할 약점 같은 걸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게 사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신발들 좀 보세요. 전부 다르게 생겼죠? 근데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뭔가 하나의 멋진 전체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할 성공적인 비즈니스 생태계의 핵심입니다. 저마다 다른 가족 기업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지 말이죠. 사실 이게 놀라운 게요. 전 세계 고용의 60%, GDP의 70%, 이게 다 가족 기업에서 나온대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왜 이 기업들은 전문가처럼 보여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자기들의 가장 큰 자산, 이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숨겨야만 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전문화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 밀려서 자기들만이 가진 고유한 강점을 스스로 지워버리는 그런 함정에 빠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가족 기업 리더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성공하려면 우리 회사의 진짜 모습, 이 가족이라는 걸 버려야 하는 건가? 이런 고민이죠. 와, 이 슬라이드를 보면 딱 감이 오죠. 왼쪽은 뭔가 차갑잖아요. 표준화해라, 경쟁해라. 근데 오른쪽은 어때요? 신뢰, 관계, 훨씬 따뜻하죠. 연구자들은 바로 이 오른쪽의 독특한 자산을 가족 정신, 그러니까 패밀리네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숨겨진 보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감성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보세요. 사람들이 상장 기업보다 가족 기업을 무려 12%포인트나 더 신뢰한대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가족 기업이 이 엄청난 신뢰 자산을 그냥 금고에 넣어두고 잠가버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해결책이 뭘까요? 바로 가족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의도적으로 활용해서 강력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저희는 이걸 가족 대 가족, 줄여서 F2F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이 F2F 전략의 심장, 그 핵심에는 바로 가족 정신이 있습니다. 이건 약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뢰,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깊은 관계,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은 다른 기업들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강력한 자산인 거죠. 그리고 이 가족 정신을 실제 비즈니스 무기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F2F 전략입니다. 이건 그냥 거래처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랑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가족 기업들을 찾아서 의도적으로 하나의 큰 비즈니스 가족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유명한 문구 있잖아요. 이게 F2F 전략의 철학을 진짜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기적인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장기적인 가치를 생각하는 거죠. F2F는요, 이런 다세대적인 사고방식을 우리 가족한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 파트너 가족한테까지 확장시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 얘기는 이쯤 하고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전략이 현장에서 어떻게 먹히는지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그리스의 페인트 회사 비텍스입니다. 와, 이 타임라인은 진짜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2014년 그리스 경제 위기로 모두가 움츠려들 때 비텍스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창업자의 원칙이었던 관계로 돌아간 거죠. CEO가 3년 동안 무려 1000번 넘게 파트너들을 직접 찾아갔대요. 그 결과 시장 전체가 멈춰 있을 때 혼자서 50%나 성장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당당한 시장의 리더가 된 거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 바로 이 숫자입니다. 3배. F2F 전략을 쓰고 나서 비텍스의 매출이 무려 3배가 뛰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정말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 전략이 만들어낸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는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한 파트너가 비텍스를 그냥 공급업체라고 부르지 않고 가장 믿음직한 비즈니스 절친이라고 불렀답니다. 단순한 거래 관계를 완전히 넘어선 거죠. 감정적인 유대가 생긴 거예요. F2F 전략이 그냥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오랜 파트너가 재정 위기에 처하니까 비텍스가 10년 동안 그 파트너한테서 벌어들일 이익에 해당하는 돈을 담보도 없이 그냥 빌려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기적인 손해보다
사람과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 행동 하나로 그 파트너는 평생 비텍스를 지지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깊은 신뢰는요, 그냥 좋은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혁신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 비텍스 매출의 67%,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가 파트너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함께 개발한 제품에서 나온대요. 말 그대로 현장의 목소리가 제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도 이 전략을 어떻게 따라해 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는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차례입니다. F2F 전략을 실행하는 4가지 단계, 일종의 플레이북입니다. 첫째,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우리 회사가 가족기업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전면에 내세우는 겁니다. 둘째, 그 가치를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파트너들과 공유하고 스며들게 만드세요. 셋째, 지금 당장의 파트너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즉 다음 세대와도 미리 관계를 만들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시스템은 전문적으로 만들되 가족정신이라는 우리 회사의 심장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절대 패밀리 워싱은 피해야 합니다. 그냥 가족기업인 척 흉내만 내는 거죠. 이건 안 돼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아까 비텍스가 담보 없이 대출해줬던 것처럼 진짜 행동으로 가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진정성이 없으면 이 전략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F2F 전략을 제대로 실행했을 때 다른 기업들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어떤 경쟁 우위를 갖게 되는 걸까요? 크게 3가지 정말 독보적인 강점이 생깁니다. 첫째, 파트너들이 그냥 물건 파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공동 주인인 것처럼 내 일처럼 헌신합니다. 당연히 품질이 올라가겠죠. 둘째, 사장님이 바뀌어도 관계가 흔들리지 않아요. 세대를 이어서 신뢰가 쌓이니까요. 안정성이 확보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서로 믿으니까 복잡한 절차 없이 아주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속도의 경쟁력입니다. 이런 강점들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비텍스의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죠. 고객 충성도를 보여주는 순추천 지수는 50%나 올랐고요. 새로운 파트너를 데려오는 능력은 무려 4배나 강해졌습니다. 신뢰가 곧 성장이라는 걸 숫자로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입니다. F2F 전략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인 공유된 가치와 세대를 잇는 신뢰를 다른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기업 리더분들께 남은 질문은 우리 가족 정체성을 받아들일까 말까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경쟁자들이 단기적인 이익에만 목맬 때 우리는 얼마나 더 빨리 우리만의 F2F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신뢰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원이 된 바로 지금 이 신뢰를 먼저 쌓는 기업이 결국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